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오늘 어떤 종목이 또 궁금하셔 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1승 1승이요. 네, 1승 매수가랑 비중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4,600원에 네. 20%. 4,600원에 20%요. 혹시 예, 매수하신 게 얼마 안 되시나요? 예,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매수요?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한 아, 15일 된 것 같은데. 2주 정도 되셨고요. 그럼 혹시 예. 매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이, 저기, 네. 뭐야, 네네. 말씀하세요. 그, 네. 저기가 좋다고 그러길래, 네. 어떤 부분이 좀 좋다고 느끼셨을까요? 조선 쪽을 어, 혹시 보시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조선, 조선 쪽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조금 그래도 잘 잡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조선 쪽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에 대한 분위기. 어쨌든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면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일승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연도에 이제 특히나 올해 25년도에 조선 섹터의 분위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작년도까지는 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잘 쌓이면서 올라갔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 당선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되고 나면은 미국 중심의 LNG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정권인 바이든 정권에서 좀 멈춰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조선 업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어떤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들은 중국 쪽이 너무 좋은데 LNG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LNG선 시장 확대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것들도 조선 선박 만들 때 필수적인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자재들. 이런 기자재 업종들도 지금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NG 기자재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한 6%, 7% 정도만 오르면은 수익권으로 설 수가 있는데 이거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승 자체는 업황 너무 긍정적이고 이 기업의 한번 재무도 잠깐 보면은 1승이 이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매출이 그래도 500억 이상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53억 정도 지난해 찍혔던 거 보면은 이익률이 그래도 한 10% 이상 나오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건전성, 유보율이 1000% 넘고 그다음 부채비율 50%. 굉장히 재무적인 건전성, 현금을 잘 쌓아놓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24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들이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의 이 고점 수준 그리고 지난 23년도의 고점 수준 그 이상은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승은 지금 뭐 약하게 손실권이시잖아요. 예. 걱정하실 건 크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도 타이밍만 좀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11월 26일이랑 그다음에 12월 20일에 두 번 정도 급등을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윗골이 달렸던 거.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 악성 매물도 한 번씩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등 나오면은 5,000원 구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000원 정도를 좀 보시고 5,0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 20%는 5,000원 구간에서 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고 2차적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자체 쭉 본다라고 하면은 최대치 정도는 그래도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한 30% 이상 좀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6,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1승 관련해서 제가 1차, 2차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1승 뭐 이제 계속 홀딩하면서 잘 가져가시다가 궁금하신 것도 생기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역시 올해 조선주들의 분위기는 너무 좋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상담한 1승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도 뭐 대형 선박 기업들,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전 잘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1월에는 이제 일부 조정의 흐름들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최근에 워낙 또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올 한 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섹터의 분위기는 그 이 고환율에 따른 환율 효과, 오히려 6개에서 8분기 최소 그 이후부터 실적 가시성이 더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앞에서 제가 방송 전에 채팅창을 또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궁금하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것들 잠깐 살펴보면은 채팅창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도 좀 올라왔었는데 하나머티리얼즈 사실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정말 이 사업적으로는 좋은 건 맞습니다. 정말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봐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반도체 뭐 디램과 그다음에 이제 낸드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가격 하락이 반도체 업황 둔화를 계속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최대 주주 뭐 하나 마이크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 워낙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업황을 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제 실적 한번 예상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이번 3분기 때 전년 수준 정도의 어떤 실적이 찍혔어요. 매출은 좀 감소는 했는데 영업이익도 한 9억 정도 감소를 했죠. 근데 이 이익성 자체는 여전히 한 19% 정도 견조하게 유지를 했고 작년도 말에는 한 2억 정도 영업 적자 기록했는데 올해 4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의 전망도 여전히 이제 그 한번 몸집을 키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업황에 대한 분위기, 투심 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투심 회복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업 가치를 주가가 이제 수렴하게 만드는 구간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 지금 구간은 좀 인내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기업적으로 펀더멘털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미래 전망이 어둡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업황에 따른 침체 흐름, 조정 흐름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도 9월경에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진 않았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업적인 가치는 있는 기업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것들은 그냥 좀 인내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어서 이제 또 올라왔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신년이라고 저한테 또 좋은 종목들만 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제 신년이라고 그냥 마냥 좋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방산 쪽의 분위기 자체도 이번 1월에 다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주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늘장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 정도, 11%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방산이 그동안 이 눌렸었던 거, 이 주봉인데 이제 어제였죠. 어제 올랐고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방산 섹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11월 이 말부터 12월 한 말까지 조정 흐름들이 나타났던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방산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들이 꺾여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건 아니었죠. 떨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주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국가 지정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방위 산업 자체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수주를 할 때도 나라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리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방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딱 최종적으로 찍기 전에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터진 시점이라면 구매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할 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방산 섹터가 최근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은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더불어서 갑자기 이제 1월 20일에 주요 모멘텀 있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도 최근에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려고 시동 걸고 있어요. 어제도 자율주행 올랐었고 우주항공 쪽 올랐었고 전반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도 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쪽에 분위기를 타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방산 섹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뭐 홀딩 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조정 구간을 오히려 높아졌던 밸류에이션을 부담 없게 만들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 주요 우리나라 업체들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 특히 이번 1월에서 2월 구간은 더더욱이나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아이고 정말 또 이게 또 좋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유진 로봇인데 로봇 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래서 지분 자체가 이제 한 35%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것까지 다 행사하게 되면은 58%까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발 로봇 산업의 어떤 개화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 들려왔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7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본격적으로 CES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가장 메인 키워드 일단 젠슨왕 CEO 그 우리 이제 엔비디아의 CEO가 이제 그 선언을 먼저 한다라고 하죠. 그와 관련해서 AI 쪽이 가장 메인 키워드가 맞기는 한데 그 다음 키워드로 이제 부각되는 게 로보티즈입니다. 예, 그래서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로봇 쪽의 흐름들은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부각받을 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혁신 산업, 첨단 산업이 부각될 때 로봇 쪽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23년도 고점 만들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조정 흐름 거쳐가다가 이제서야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이것도 확실히 조정 흐름 가져가다가 최근에서 부각되는 거고 가장 대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장까지도 굉장히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로봇 쪽은 역시나 오늘 하루의 어떤 조정에 일희비할 것은 절대 아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쪽보다는 확실히 협동 산업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이쪽이 확실히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채팅창에 이거 녹방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항상 라이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라이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최근에 지난 연초까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분위기 좀 잘 탔었다가 2월 27일까지 고점 만들고 나서 그 상승분들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고점 대비 한 6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 실렸어요.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좀 밀리던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는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특히 12월 5일 날에 거래량이 터져졌을 때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자리 자체는 뭐 추세적인 반등이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 자리는 좀 유지해줄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지난 12월에 아무래도 그 12월 5일 날에 상승했던 요인 자체가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면서 같이 동조된 움직임 나타나는데 그 말인즉슨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체만 보면은 어쨌든 HBM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계측 장비 만드는 기업입니다.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업황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는 잘 지켜놓고는 있지만 업황에 대한 회복들이 우선적으로 좀 나아져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쪽은 HBM 관련 쪽으로 계측기 관련 그리고 뭐 TSMC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기존 레거시 반도체 업황 부진보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만약에 지난 2월 구간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인내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현재 주가에서 조금 위쪽 한 2만 원 구간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확률은 높지만 상방에서도 그렇게 많은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 상방을 노려보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을 또 이제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종목 올라왔던 것들 궁금하신 것들 말씀드렸고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CGN이 또 들어와 있어요. CGN 매수하신 금액대가 28,550원 매수를 하셨네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오늘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한 20% 정도는 상승이 나와야지 그래도 약수익권 정도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CGN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2020년 구간대의 영광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시점이죠. 일단 8월 달에 올랐던 것도 일부 그 엠폭스 관련해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죠. 요거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야기들 들려올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7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젠 같은 것들 과거부터 2020년부터 연속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전염성 질병들이 좀 창궐을 해야지 관련해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받고 그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8월 정도 수준의 어떤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은 잘 버텨줄 수는 있어요. 이번 4분기 자체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 3분기 지난해 적자 기록했던 거에서 올해 3분기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 4분기에 35억 영업 흑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액 수준은 거의 유사한데 영업이익 자체가 한 2배 조금 안 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보고 20년도 때 돈 잘 벌어놨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PBR 자체 자산 가치도 나쁘지 않아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뭐 부담 없는 위치이긴 하지만 뭐 2만 원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뭔가 재료가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에 대한 확률보다는 상방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더 있습니다. 다만 상방 방향성 또한 좀 제한적인 것은 맞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씩 시세를 조금씩 줄 때 조금은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비중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삼성 SDS 또 들어와 있네요. 삼성 SDS 사실 삼성 SDS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주가가 여전히 부진해요. 삼성전자 먼저 잠깐 전기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자율주행이라든지 MLCC 쪽으로 조금 분위기 좀 탄 거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 부진한 흐름. 물론 이제 유동성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유동성 힘이 하방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삼성 E&A 이런 것도 보면은 주가가 여전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전체에 걸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많이는 없습니다. 삼성생명도 잠깐 볼까요? 삼성생명 정도만 금융주 단에서 분위기 좋았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낙폭을 좀 많이 키워가고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맞죠. 수익 가치도 선행 PR 한 11배 정도에다가 자산 가치도 한 PBR 1배 수준대 내외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 너무나 우량한 거 맞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3분기 지난해 대비했을 때 올해 3분기 영업 약 한 6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벌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분기 예상되는 것도 전년보다 한 300억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 성장들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한 흐름들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요. 전년도에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한 8천억 정도 기록을 했다가 올해는 한 1조 조금 안 되게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1조 이상의 영업 이익들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아쉬운 부분은 그룹주 전반에 걸친 투심 위축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매수하신 금액이 1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부담 없는 구간에서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사실 한 1%, 2% 정도만 반등 보여주면은 매수하신 금액입니다. 근데 비중 조절만 만약에 한 20%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되어 있다? 그러면은 삼성 SDS는 그냥 홀딩하면서 오래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연간 기준으로 한 9% 정도 빠졌었죠. 코스닥은 2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당시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보면은 그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한 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다음에 빠졌던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맥락으로 과거에 한 해 이제 빠져 있고 그 다음 해에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뭐 근거가 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적 논리라는 거를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은 전혀 이제 불가능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의해서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 자본시장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들을 과거 시점에서 잘 해결됐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 이제 분위기는 작년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삼성 SDS도 작년보다 올해 이제 같은 동조화된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 삼성그룹주들 시장과 동조화되는 움직임 많이 나타나니까 삼성 SDS는 뭐 좀 인내 가지시고 사실 지금 뭐 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좀 매수하신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구나. 진드간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 분이시라면은 그냥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들어와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무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래량 보면은 최근에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죠. 아무래도 일단은 굳이 따지면은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반도체 이 투심 업황에 좀 동조화되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최근에 한 12월 말경에는 브로드컴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뭐 어떤 기대감들,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서의 보조금 확정됐다라는 그런 소식들.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분위기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전고체 쪽으로도 같이 이제 엮여서 좀 볼 수 있겠죠. 황화리튬 양산 설비 시설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볼 수 있는 건 많은데 그 보는 것들의 업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지만은 못하다라는 거. 특히나 2차 전지 쪽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몇몇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업황이 긍정적이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 플로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섹터 올해
강하게 올라간다?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를 수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이 하락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낮춰가는 움직임들 아직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돈은 나쁘지 않게 잘 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재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지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상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근데 매수하신 금액도 잠깐 보니까 12,390원이 매수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현재 구간에서 한 12% 정도 반등 나와주면 되는데 어쨌든 재무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는 뭐 현재 가격이 뭐 아주 부담스럽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방이 열려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 업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매수하신 부근에 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고점 낮춰가면서 업황도 좀 현재는 아직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가 오기 전에라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고 만약에 이제 한 번 정도 시세를 준다?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하고 오히려 다른 쪽을 바라보시는 게 갈아타는 전략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시간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내가 접근할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이제 또 로봇 관련 기업이 들어왔네요. 로보스타가 또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로보스타 뭐 앞에서 제가 로봇 관련 종목 좀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연말에 이제 11월부터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그럼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 분위기 너무 잘 탔었죠. 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뭐 전력기기 뭐 AI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로봇 쪽도 트럼프 트레이드 굳이 따지면은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이죠.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발언을 했었던 것들이 대만의 국가과학기술 회의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TSMC의 웨이저지 회장이 일론 머스크랑 대화했던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좀 포인트가 나왔었던 것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 CEO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 뭐 스타링크라든지 이제 스페이스X 이와 관련해서 산업적으로도 로봇과 굉장히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1월에 그 트럼프 당선이 취임되고 나면은 100일 액션 플랜이 진행이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빠를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인수위 때 인선 내각들이 진행이 됐을 때보다 이번 트럼프 2기가 2배 정도 더 빨랐고 과거에 16년, 17년 넘어갈 때 그때 당시보다도 이 내각에 대한 속도가 2.5배 정도 빨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에 맞는 인사들을 이제 고용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말인즉슨 100일 액션 플랜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그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쪽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서야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제서야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제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레인보우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4조 5천억 됐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뭐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4조가 넘습니다. 어제 또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한가 한번 안착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28% 마감. 그러니까 이제서야 부각이 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매수 금액이 29,300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기존에 매수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비중이 10%가 안 된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는 최소 조금 더 많이 본다? 물론 로보스타보다 전 로보티즈를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한 15%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쪽에 있다?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비중이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대신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탄력성이 수급이 어떻게 붙어주냐에서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부분에서 저항은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지지해 주던 구간들이 한 3만 원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가 이 자리 이탈하고 나니까 반등 시에도 맞고 떨어지고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저항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리만 잘 소화해 나가면은 35,000원 좀 우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로봇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상담 이후에 또 오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전화 연결도 바로 한번 진행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오늘 받으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또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차 오늘 뭐 보조금 확정이라 해서 좀 오를 줄 알았더니 오르다가 마네요. 현대차 매수를 하신 거세요? 네, 현대 27만 27 5,307원. 27 잠시만요. 27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7만 5,307원. 5,370원 말씀하신 거죠? 제가 물타기 해가지고 네. 조금 금액이. 예,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15%예요. 비중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중 조절 잘 하셨고. 그러면은 최근에 네, 보조금 이슈 전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 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현대차가 또 오르락내리락 잘해서 네네네. 샀는데 계속 그 뒤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하느라고 몰라가지고 네. 그때 산 거거든요. 근데 계속 손절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일단은 지금의 주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싼 네, 거는 맞아요. 현대차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싼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절한다? 그거는 크게 좋지 못하는 선택일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에서 이제 매수하신 금액까지 올라오려면은 한 23% 정도는 좀 올라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근에 보조금 이슈도 있고 했는데 반등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 일단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판매는 좀 둔화되긴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북미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네,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돈은 잘 벌었는데, 내년도의 이익성을 좀 올해 25년도를 기대해 보면은 네, 올해도 돈은 좀 잘 벌 수는 있어요. 지금 네, 그 이 시장에 대한 그 전망치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네, 아쉬운 부분은 작년보다는 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수익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현대차의 주가가 작년 초에 올랐었던, 작년 이제 상반기 때 올랐었던 요인이 네. 밸류업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밸류업, 작년처럼 네. 제가 몰라요. 네, 작년 초에 올랐었던 이유를 말씀드려보면은, 이 회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우리가 잘 벌었는데 이 잘 번 걸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겁니다. 이런 의견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닙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뭐 지금 뭐 수익성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부진할 수 있다에 의해서 뭐 주가는 아직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어떤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절대 네,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감안해 보면은, 뭐 현대차 6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SK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이제 시총 최상위권 종목군들은 단순히 6개월 보유하려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배당도 받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터져줄 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손절하는 거는 너무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방향성은 뭐 믿어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인내만 가지시고 현대차는 그냥 내가 잘 보유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는. 근데 그 언젠가가 너무 멀진 또 않을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만 가지고 바라보시면은 좀 인내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닌가요? 15%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20%까지만 최대, 그러니까 5% 정도만 추가 매수 고려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20% 넘기지 말자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현대차, 기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큰 방향성은 뭐 흔들림 없이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아도 마찬가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I, 엠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엠로가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엠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잠시만요. 자, 엠로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왜 올라가는지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엠로가 올라갔던 거는 역시나 이제 클라우드 매출 비중 좀 올라왔었던 그런 요인 덕분에 11월에 분위기 많이 탔었죠. 근데 오늘 올라가는 것도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역시나 이번 1월은 제2차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관련해서 분위기들이 좀 타주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AI 쪽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 11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12월에 조정. 그 다음에 또 대장 종목으로 움직임 가져갔었던 게 이스트 소프트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엄청난 랠리 12월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 흐름들 나오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 쪽으로는 사실 하드웨어 대비했을 때 스타팅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도 잠깐만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이 초입 구간 보시면은 3월경에 물론 이제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한 1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차트가 이래서 여기가 적게 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한미반도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역시나 조정 흐름 한 번씩 강하게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뭐 3월 자 여기도 3월 구간 뭐 이런 때도 보면은 다 마찬가지로 한 번씩 급등하고 나서 조정 흐름 뭐 고점 대비 최소한 뭐 한 20% 정도씩은 이렇게 받아갔는데 하드웨어 섹터도 결국에는 큰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이지 중간중간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상반기 때 지난해 상반기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가 11월 정도 때 업종 전반에 걸쳐서 매수 흐름들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한 번씩 탔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조정은 가져왔는데 엠로도 마찬가지로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번 CES 2025 이후에도 올해 AI를 빼놓고 시장을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올해 한 해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 엠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최근에 뭐 11월 고점 구간에 매수하셨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장에서의 반등 그 이상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 받을 수 있어요. 저항 구간대들은 있지만 올 한해 이제 AI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의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어떤 투심을 뭐 예를 들어 한 50% 정도만 할인시켜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승은 굉장히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엠로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은 뭐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아까 STI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STI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죠. 한번 이제 차트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단기 바닥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세정, 식각 뭐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역시나 문제는 반도체 업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브로드컴 12월 달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나 브로드컴과의 어떤 훈풍 영향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부 동조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쪽 지금 가격 하락세에 따른 업황 둔화 움직임은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유동성 힘에 의해서 주가 하방 경직 나와주고 있죠. 그나마 SK하이닉스 뭐예요? 기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HBM, D램 매출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이번 4분기에는 40% 이상으로 좀 올라올 거예요. 수익성 방어가 된다라는 거고 낸드 쪽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낸드 안에서도 고용량 eSSD 메모리가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까지 이번 4분기에 올라올 겁니다. 수익성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 부진한다 하더라도 주가 버텨주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회복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TI 같은 경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번 4분기 실적. 네, 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부재하긴 한데 왜냐하면 3분기 때도 이제 전년보다는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했어요.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이익성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4분기 때 예상되는 실적은 그래도 매출액이 이제 1,1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0억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정말 예상되는 흐름대로 나오면은 주가가 단기 바닥은 좀 잘 잡아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컨센보다 좀 부진하다, STI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만약에 뭐 매수하신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구간 이런 구간이다. 뭐 지금 손절은 맞진 않아요. 이제 좀 오랜 시간 좀 인내가 필요하다.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먼저 기다리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는 포인트도 수급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인내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윈텍 먼저 들어와 있네요. 자, 이건 윈팩이고 원텍. 자,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오늘장에서 한 11% 정도 단기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5,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단기 추세 구간은 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대 정도는 지금의 거래량, 점진적으로 거래량 늘리면서 12월 중에서도 12월 내에서 거래량보다 많은 물량들이 오늘 들어와 주면서 60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상방은 120선 구간인 한 5,700원 구간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에서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장기 추세 구간을 계속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도 상방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6,000원 구간대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6,800원 구간, 7,000원 구간 올라갈 때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가져가면서 뭔가 기대 수율을 높인다?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터져주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LG화학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26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가가 이 정도 위치, 현재 주가에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저라면은 LG화학은 좀 매도하고 다른 거를 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G화학 이 케미컬 쪽에 대한 업황 자체가 아직 회복에 대한 포인트를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화학 그리고 뭐 이제 자회사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들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LG화학이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 이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대형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하향 이탈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간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의 포인트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LG화학을 너무 좋게 본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이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